자, 그러면 요 학습 자료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학습 자료 이어서 보면 3번입니다. 3번. 3번은 별표 하나만 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는 그 공부 방법 오리엔테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그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자. 자, 집 하나 보실까요? 그 모든 자격 시험은 난이도 상중하가 있을 거예요. 상중하가 없는 자격 시험은 없습니다. 자격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에는 전부 다 난이도 상중하가 있게 마련이고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시험도 난이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출제 지침에는 보통 상위 한 30% 정도, 중위 한 40% 정도, 하가 한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문항수로 얘기를 드리면 40문제니까 요 12문항, 요거 16문항, 또 요거 12문항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학 강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수학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목차가 처음에 집합부터 시작하죠, 그죠? 집합, 명제, 뭐 방정식, 뭐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가다가 함수도 있고, 그 저 뒤에 가시면 뭐 저기 미분, 적분, 뭐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삼각함수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수학을 강의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미분적분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 강의를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하긴 뭘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요? 그걸 왜 강의를 할까요? 그 왜 강의를 할 거냐면요. 걔네들은요, 점수 배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문제를 하더라도요, 점수 배점이 다르다는 거, 5점씩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집합이나 명제는 물론 강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점수 배점이 1점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사실 우리 자격시험의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될 게, 실제로 사법고시 같은 시험은요, 문제가 예를 들면 2차 시험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온다면 50점짜리가 하나 있고 30점짜리가 하나 있고 20점짜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50점짜리는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기를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점수 배점이 난이도 상중하와 관계없이 2.5점으로 동일합니다. 모든 문제가 점수 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하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짜기도 상당히 좋은 게 어떤 문제를 풀어도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맞춰도 점수 배점이 한 문제당 2.5점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제가 좋아하는 A 학생과 B 학생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학생과 B 학생이 이제 시험 치러 갔는데요. 둘 다 일단 합격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A 학생은 여기서 8개 맞췄어요. 여기서 8개 맞추고 여기서 8개 맞춰서 24개를 맞췄습니다. 24개를 맞으면 60점이 나오거든요. 합격입니다. 근데 B 학생은요. 여기 3개밖에 못 맞췄어요. 여기 3개. 근데 여기 12개 중에서 몇 개를 맞추냐면 거의 11개를 맞춘 거예요. 11개를. 그럼 얘는 몇 개 맞추면 되냐면 10개 맞추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24개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개. 그럼 이 두 학생을 갖다가 이제 인터뷰를 따는 겁니다. 시험 치고 나오고, 이 사람은 지금 둘 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몰라요. 시험장 나오는 두 사람을 인터뷰를 따는 겁니다. 먼저 A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시험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A 학생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엄청 어렵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학생이 지금 어떤 학생이냐면요. 난이도 상 12문제 중에서 8개씩이나 맞춘 학생이에요. 난이도 상 12개 중에서 8개씩이나 맞춘 학생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시험을 상당히 어렵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A 학생이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B 학생이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A 학생이 공부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B 학생하고 A 학생은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A 학생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난이도 상 12개 중에 8개를 맞출 학생이면요, 나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라고요. A 학생과 B 학생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조차도 A 학생이 기분 나빠할 만큼 이 두 학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학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난이도 하 12문제 중에서 B 학생이 11개를 맞췄어요. 얘가 공부 잘한다 그랬는데, A가. 근데 8개밖에 못 맞췄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아마도 A 학생이 공부를 잘할 텐데, 왜 A 학생은 난이도 하에서 8개밖에 못 맞췄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다 손을 대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중과 하를 마지막에 찍게 되는 거지. 찍게 되는 거고. B 학생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어땠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개를 한 번으로 쫙 밀면 몇 개가 반드시 나온다? 2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10개를 한 번으로 쫙 밀면 2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B 학생 인터뷰 하겠습니다. 시험이 어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물어보면 B 학생 뭐라고 얘기를 하죠? 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쉬웠다고 얘기를 하냐면 쉬운 거면 풀었거든. 쉬운 거면 풀었어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푼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거요. 색을 맞추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걸 봐야 어려운 줄 아는데 어려운 걸 아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어렵지 않게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거죠. 대신에
시간 할애를 갖다가 될성 싶은 놈들한테 집중한 겁니다. 될성 싶은 놈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거의 실수 안 했네요. 여기서는 실수 6개 했다 하더라도 뭐 3개 추가될 거냐. 반드시 나오거든요. 12개 한 번으로 쫙 밀면 3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주변에 정보를 좀 얻었을 겁니다. 시험 어때?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실 거냐면 괜찮아 한번 해봐. 너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해서 여기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너는 안 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네가 되는데 내가 왜 안 돼? 하고 오기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결국 같은 시험을 공부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 시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합격했는데 이제 그 합격하고 나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서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기 하고 나니까 이 별로 어려운 시험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은 시험을 쉽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를 쓰고 또 어렵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합격을 해도 공부 방법, 학습 전략에 따라서 공부하는 패턴 자체가 또는 아니면 그 학습해야 될 양 자체가 천차만별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명하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거냐? 제가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예. 난이도 하는요. 여러분들 난이도 하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일단. 쉽겠죠. 예. 이거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적게 걸리겠어요? 적게 걸리겠죠. 1분 안에 풀어요. 심지어 어떤 문제는 3초 하면 푸는 문제도 있어요. 올해 A형 1번 문제 그랬습니다. 올해 A형 1번 문제가 집약화 떴어요. 집약화. 집약화 뜨면 무조건 부정성이거든.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를 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난이도 하는 아까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그랬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오답률이 높겠어요.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높겠어요. 정답률이 높아요. 풀면 무조건 정답이 이거는. 그러면 요거 내가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난이도 상은요. 일단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딱 문제 보는 순간 어렵다고 느껴져요. 두 번째, 혹시 푼다 하더라도 시간이 적게 걸려요?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 것까지도 참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풀었을 때 맞출 확률이 높을까?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을까요? 오답률이 높을까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내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대답했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문제 어떻게 풀고 있냐면 1번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 뭐예요? 2번 푼다? 2번 풀어요. 그 다음 뭐예요? 3번 푼다? 그걸 또 못 풀어요. 4번 풀어요. 근데 내가 물었지. 왜 3번 다음에 4번 풀어요? 그러면 3번 다음이니까 하고 4번을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저 사람이 지금 4번 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4번은 건너뛰어야 되는 문제거든. 예를 들면 4번은 건너뛰고 5번 건너뛰어도 되거든요. 6번, 7번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기르셔야 되면요. 난이도 중과하를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데 허덕이다가 결국 맞추지도 못할 거 시간은 시간대로 한 문제당 4분, 5분을 쓰고 결국 남는 건 한 개도 없고 마음 조급 해가지고 마지막에 71분부터 80분까지 찍어버리고 이런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난이도 중과하에 집중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 중과하에 집중한다. 아시겠죠? 특히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은 조금 덜한데 1차 시험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느끼는 그 어떤 체감은요. 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푼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다 못 찍는다. 한 10개 정도만 버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10개만 버리시고 나면. 그러니까 그걸 제가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시험장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자, 요거 3번 풀면 안 되겠네, 그거. 7번 넘어가. 9번, 10번 풀고. 11번 넘어가면 안 돼. 11번 풀어야 돼. 12번, 13번 건너뛰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향후 5년간 시험을 못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35회 때 시험을 쳐야 돼, 35회 때. 그러니까 내가 못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공부를 하실 때 난이도 상에 너무 겁먹지 말자. 난이도 상에.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이도 상을 강의를 합니다. 실제 문제도 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난이도 중과에 집중한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제가 동그라미 4번에 표시한 내용을 좀 이번에 따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정 과목이나 특정 파트를 포기하거나 생략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동그라미 4번 보고 계십니까 지금? 특정 뭐나 과목이나 특정 파트를 포기하거나 생략하지 말자. 제가 이번 시험 치르면서, 그러니까 29회 시험이죠. 29회 시험을 치르면서 상당히 느끼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바를 느꼈냐면, 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학 개론의 예를 하나 들고 전 과목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의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요게 한 파트예요.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
우리가 그냥 개발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몇 문항 정도 출제가 되냐면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5문제. 근데 요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쉬워요. 문제 풀면요.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파트가 감정평가론이라고 있어요. 감정평가론.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에 따라서는 이런 전략을 짜버리는 겁니다. 이용관리 개발 마케팅 파트는 쉽고 감정평가론 파트는 어려운데 문항수는 뭐 별 차이 안 나고 그래서 요 파트를 열심히 공부해서 달달 외워버리고 요 파트는 포기하지 뭐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8개 파트 중에서. 근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올해만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2개밖에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용관리 개발 마케팅 파트가 2개밖에 안 나오고 물론 여기서는 예정대로 6개가 나왔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몇 개를 맞춰야지 합격하는 사람인데 5개가 나오면 5개를 거의 다 맞춰 합격하는 사람인데 여기 2개밖에 안 나와버리고 감정평가로는 올해 계산 문제 엄청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특정 파트를 포기해버리고 이걸 공부하셨던 분들은 올해 상당히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얘기를 내볼게요. 아까 2차 과목에 공법이, 중개사법, 순서대로 중개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고, 세법이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공시법이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또 나뉘어요. 등기 지적으로. 또 나뉘고 12문제, 16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문항수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개사법에서 8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모의고사 쳐도 계속 80점 이상 나와. 안전방이지. 공법이 40점밖에 안 나와. 공법이 40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얘가 몇 점이 공시세법을 합쳐서 몇 점이 나와야지 합격을 하냐면 60점이 나와야지 합격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전략을 어떻게 짜버리냐면 올해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법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고 등기 지적에서 한 20개 정도 맞추고 여기는 포기해도 함부로 찍으면 4개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특징이 하나 또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2차 과목에 공법만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계속 그랬어요. 계속 공법만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 시험에 공시법도 어려웠어요. 이거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되는데 20개 나와야지 돼, 이 사람. 왜냐면 이거 포기했기 때문에. 세법을 포기해버렸다니까. 20개 나. 그리고 20개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 사람은 계속 모의고사를 치면서.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어간 거지. 근데 이번 시험에 공시법에서 안 배운 게 많이 나왔어요. 안 배운 게. 시험에 처음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시험 30번 정도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그동안. 1회 때부터. 그러면 그 근방에서라도 내었던 걸 내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배웠던 게 나왔다는 거지. 여기서 10개밖에 안 나온 거지. 어떻게 되죠? 과락이죠. 불합격이죠. 그래서 한 해 공부 더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개론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그 쌤은 나는 계산 문제를 안 할래요. 내가 숫자 수학 못해서 내가 문과 갔다고 내가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기 역사를 막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 내 수학은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야. 내가 계산 문제를 안 하겠어. 막 그래요. 내한테. 그래, 계산 문제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지?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정 파트나 특정 과목이나 특정 부분을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계산도 제가 하자면 하세요. 내가 할게. 내가 계산기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칠게요. 알겠죠? 자, 계산기 꺼내세요. AC 누르세요. 그 다음에 숫자 누르세요. 마이너스 하세요. 이퀄 하세요. 까지 해서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 계산도 하자면 하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포기할 수가 없어, 이제는. 9개에서 10개까지 나온단 말이야. 작년에 9개, 작년에 10개, 올해 9개 나왔거든. 그 점수를 한 사람은 25점, 22.5점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합격할 방법이 이제 잘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공법에서는 이번에는 뭐, 정비법을 제끼고, 건축법을 열심히 하고, 주택법은 제끼고, 뭐, 국계법만 열심히 하고, 개발법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난이도 조정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파트나 특정 과목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달라. 요거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난이도 중과를 집중 공략합니다. 수업 시간에 어려운 거 나오면,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려운 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 어려운 게 시험에 나와. 반드시 나오나? 나올 수도 있나? 반드시 나온다. 알겠죠? 그거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안 풀어? 안 풀고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하세요. 다시. 어려운 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놀라지 마시라니까? 미리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간혹 시험 치다가 깜짝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와, 씨, 막 그런다고. 이 사람들은 자기 공부한 것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심장에 들어가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시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시험 문제는 시험이 어려운 게 반드시 나온다. 알겠죠? 이거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안 풀고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원칙을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건 반드시 나옵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거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안 풀어도 학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풀다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다 풀다가 사단 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가시니까 이제 응용력의 배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응용력의 배양. 요거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자, 10분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수업을 이론 8개월 한다 그랬어요. 이론 8개월. 이론을 8개월 동안 수업합니다. 근데 문제풀이를 4개월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론이 중요할까요? 문제가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꼽아보자면, 이론과 문제 중에서 하나만 꼽아보자면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문제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중요합니다. 학생 4명 내 이런 거 좋아하거든, 원래. 학생 4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론도 풍부하고요. 문제도 잘 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합격합니다. 문제도 잘 못 풀고, 이론도 안 돼 있고, 문제도 못 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입니다, 천지. 천지빛깔임, 천지빛깔임. 세 번째입니다. 아는 건 많은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골치 아파요. 아는 사람. 아는 건 진짜 많아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세요? 옆 사람한테 설명도 해줘요. 야,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하고 막 설명을 해줘. 근데 오지선다 문제를 딱 갖다 밀면서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정답을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별명은 학원에서는 척척박사야, 척척박사. 학원마다 있거든. 민법 박사, 개론 박사, 공법 박사들이 있어. 그 박사들 아직은 학원 안 나오는데 3월달 되면 그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박사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개론생이 말했던 개론 박사가 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지금 안 움직입니다. 지금은 안 움직이고 한 3월달 돼야 움직이는 박사들이 있거든요. 과목별 박사들이. 그분들이 3월달 되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여러분도 앉아있으면 뭐라 그러면 나오라 그래요. 앉아있으면. 내가 왜 나가요? 그러면 내 자리라 그래요. 아니 내가 아침에 와서 자리 잡았는데 이게 왜 당신 자리입니까? 작년부터 내 자리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과제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 아무튼 3월달 되면 그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정말 많이 아는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별로 아는 건 없는데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별로 짚고도 아는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체크하면 맞아, 체크하면. 우리 수험생 상위 10%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이해력이나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전의 문제입니다. 유전자. DNA.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상위 10% 수험생들은요. 그 수업 들으면서 오케이 합니다. 물어보면 방금 했던 거 외웠어요? 그러면 뭐 암기도 못했어. 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4번 맞아. 지랄하지도 못해. 어떨 때 자기도 하고 막 그래.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 안 좋아. 근데 잘해. 합격도 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DNA입니다. DNA. 훌륭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그 잠결에 들어도 문제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잠결에 들어도. 이런 사람은 뺍시다. 재수 없으니까 뺍시다. 그 문제는 누구냐면 이 사람이겠죠. 문제는 이 사람. 제가 여러분들 소개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척척 박사인데 문제를 잘 못 푼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없는 게 저는 응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용력. 자, 응용력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A라고 수업을 들었어요. A라고 수업을 들었지. 이 사람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A라고 나와야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혹시 A가 형태가 A-나 A-로 나오면 이게 요거랑 같은 거다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시험 나가서 응용을 못 하는 거지.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은요. 방법이 없어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아까 기본서라는 게 12월 말 되면 나오거든요. 1월 달부터는 기본서로 수업을 하는데 기본서 안에 뭐가 있냐면 기출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7월달, 8월달 되면 문제풀이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 1월달부터 문제를 풀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입문과정에서 지금 입문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풀이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보는 기출문제라고 해서 매주 한 10문제 정도,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를 선별해 와서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업했던 것 갖다가 10문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력은 여러분들한테 기르기를 맡기는 게 아니고 제가 응용력을 길러드릴 테니까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문제풀이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산에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바로 듣고
기본산에 있는 문제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죠. 그럼 뭐라도 하냐면요. 문제 정답 해설만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문제 보고, 지문 몇 개 보고, 5개 보고,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안 풀릴까요? 처음에는. 바로 뭐 보고, 정답 보고, 바로 뭐 해설 보고. 여러분들, 국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결론 도출하는 방법 두 가지. 베이컨의 귀납법과 데카르트의 연역법이 있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네. 자, 귀납법은 이러합니다. 일정 사실들이 이러합니다. 뭐, 요런 사실들이 사례도 있고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문제를 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풀라 그러면 문제를 안 풀고,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아껴요. 왜 아끼는지 물어보면, 선생님, 내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뭐 알아야 풀지 하면서 자꾸 이걸 쌓고 나서 이걸 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아껴 놓는다, 이거 문제를 갖다가. 뭐를 완성하고 있고, 이론 완성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완성이 안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문제를 기본산에 있는 문제도 못 풀고 전명에 들어가요. 진짜 기본산에 있는 문제도 못 풀고 전명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부지기수입니다. 막 아껴 놓는다. 그렇지. 이거 한다고. 있으면 이거 완성하고 나서 내가 이거 하려고. 근데 이게 완성이 안 된다. 이거 결국 못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기납법만 하지만 연역법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결론을 먼저 내는 거죠. 이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해설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거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지문을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알겠죠? 결론 먼저 내놓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때 감소로 잘 나오는데 답은 증가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중요하다고 할 줄 알았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먼저 봤거든.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주로 감소인데 증가라고 잘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그걸 감소를 증가로 바뀌는 것을 문제로 미리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꼭 이론 완성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용력이 안 길러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거침없이 겁내지 말고 푸시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야지 응용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요.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가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인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인데, 뭐를 하자고 그래요? 월별 모의고사를 활용하자 그래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총 7번의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3월달부터. 3, 4, 5, 6, 7, 8, 9, 9월달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달 모의고사를 치는데, 모의고사는 아마 일요일날 나오라고 할 거예요. 뭐 서울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일요일 나오라고 해서 이제 시험지 나눠주고 문제 풀고 답지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한 번 더 3월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험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문제를 풀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답안 작성까지 하고 이걸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장담컨대 7번을 다 답지를 내신 분들이잖아요. 7번을 다 답지를 내신 분들은 시험에 가서 반드시 답지를 냅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연습을 안 했던 분들은요. 시험장에 가서 답지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답지를 내는 사람들은 시험장에 가서 반드시 답지를 낸다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은요. 시험이 100분 아닙니까? 그죠? 시험 90분 차에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아니, 그게 마킹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마킹해야 뭐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시험 90분 차에 뭘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95분 차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98분 차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머리에 입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를 안 쳐보신 분들, 실제로 모의고사를 쳤다 하더라도 답지를 안 내보신 분들은요, 시험 80분 차에, 90분 차에, 100분 차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서 문제는 다 풀었어. 한 문제 놓칠 수 없어가지고 다 풀었어. 그리고 마킹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시험장에서 답지를 베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 답지 베끼는 사람 많아요. 학교별로 우리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작년에 한 3분, 4분 정도가 시험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안타깝죠. 1년 농사를 그렇게 망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월별 모의고사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점수를 학원 측에서 아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답지는 내고 싶은데. 이건 내고 싶은데. 연습을 꼭 하고 해보고 싶은데 자기 점수를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게 이렇게 좀 약간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름을 가명을 쓰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원빈, 여자분들은 뭐 이효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효리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지를 갖다가 반드시 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모의고사는 100% 응시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응용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의고사를 쳐보시면 요런 문제는 먼저 풀어야 되고 요런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 되는구나. 요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 시험하고 똑같아야 돼요. 심장에서는 답지를 반드시 내야 안 내요? 내잖아. 그럼 답지도 내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는 안 푼 문제 찍어 안 찍어? 찍어. 그러면 똑같이 찍어 보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찍은 거 갖다가 그 답지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돼. 다 옮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지에는 우리가 제출하는 답지에는 전부 다 마킹이 다 돼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것까지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까지 연습을 해야지 공부 방향을 갖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력 배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예. 5번째는 이제 계획적인 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계획적인 학습. 자, 칠번 보시죠. 자, 계획. 플랜이죠, 플랜. 스케줄인데. 특히 시험 막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에는요. 요 넉 달 동안에는 학습 플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 짜려면요. 지금부터 학습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이 휴대폰에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탁상 달력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11월,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4일인가요? 11월 14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탁상 달력에다가 계획을 넣어보는 거지. 개론, 오늘 수업했던 거 2강을 갖다가 보겠다. 민법 3강을 보겠다. 아니면 민법 교재를 갖다가 20페이지까지 보겠다. 이렇게 넣어보는 거지. 그래서 계획을 짜서 요 날짜에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계획표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긴 합니다만 신분이 바뀌어요. 일반인에서 수험생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분의 변화를 갖다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은요, 일반인들이 누리는 특권들을 모두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수능인 같은데요. 고3 학생들은 명절 때 안 내려왔다고 막 지랄하고 그러지 않아요. 집안에서. 왜냐하면 걔는 수험생이니까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은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뭐 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책만 잡았다 놨다 하는 겁니다. 결혼책 좀 보다가, 재미없어, 민법 좀 볼까? 민법 좀 보는 거죠. 민법 좀 보다가, 어렵네. 공법이나 한번 볼까? 공법 봤다가. 한 3시간, 4시간 책을 끼적끼적 했는데 물어봅니다. 3시간 동안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별로 공부한 건 없어요. 책만 잡았다 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 시간에 뭘 해야 될지가 계획표상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계획을 짤 때 유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계획을 짤 때는요, 시간 계획 짜지 않고 범위 계획을 짭니다. 무슨 계획 짠다고요? 범위 계획.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안 좋아. 개론 2시간, 민법 2시간은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럼 2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거든. 범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민법 20페이지. 20페이지 볼 때까지는 오늘 계획이 안 끝난 거지. 개론 2강. 동영상 강의로 복습을 많이 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동영상 강의 2강을 복습을 못했으면 계획이 안 끝난 거지. 그리고 계획을 짤 때는요, 반드시 자신의 능력치에 절반 정도만 짜시기 바랍니다.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반 정도만 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또 부분 계획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틀을 또 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범위 능력치의 한 절반 정도만 짜시다가 계획대로 좀 잘 이행이 되면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는 계획이 좋습니다. 어쨌든 수험생에게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된다. 학습 플랜 지금부터 한번 짜보시고, 지금은 아직 입문과정이고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짜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학습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고, 혹시 이 중에 재수강 하시는 분들, 작년에 공부를 했는데 좀 안타깝게 불합격해서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요, 올해 공부했던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기본서 같은 경우는 1회 독식, 전 과목을 갖다가 1회 독식 한번 해보는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계획을 짜보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성과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학습 계획을 짜지 않으신 분들은요, 성과가 아무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논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그런 전문용어로 공부랑 썸 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랑 막 썸을 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했는데? 그럼 말을 할 수 없지만, 논 것도 아니야. 그런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계획 짜서 계획표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제발 한번 볼까요? 마인드 컨트롤. 자, 신분의 변화를 인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험생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수험생은요, 일단
첫 출발에 이제 다짐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지각 결석하지 않겠다. 뭐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 계획표를 짜서 이 계획을 절대로 미루지 않겠다는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어디 베란다나 생각하는 의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내 진짜 수업 끝날 때까지 절대로 지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중간에 지각 결석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뭐 나왔다가 어떨 때는 안 나왔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나왔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애가 뭐 어린이집 가는 시간에 늦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웬만하면 지각 결석을 하지 않는 범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각을 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지각하는 사람은 또 지각을 하고 우리 학창 시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는 사람만 자지 않나요? 학창 시절에 항상 자는 애들만 자고 항상 지각하는 애들만 지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는 공부시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무 교육은 굳이 책임이 수반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공부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냥 시작은 쉽게 했지 지금. 카드 긁으니까 학원 들여보내줬지 지금. 근데 이게 나중에 성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1년 뒤 이 시간에. 1년 뒤 이맘때쯤에는요. 여러분들이 성과물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성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선택한 공부이기 때문에 성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짐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시험은 그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초심보다는 뒷심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뒷심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팍 열심히 하다가 아이씨 안 해 하고 집어치웠다가 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여러분들 눈빛하고 마지막 눈빛이 저는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눈빛 여러분들 지금 눈빛 알아요. 어떤 눈빛인지. 말만 해봐 다 씹어 먹어버리겠어 막 처음에요. 네 막 네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다 소화하고 다 씹어 먹어버리겠어. 이런 눈빛으로 공부를 하다가 1월달, 3월달, 5월달 되면 점점 이게 이 눈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이 총기 있는 눈빛이 시험장 갈 때까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초심보다는 뒷심이 중요한 시험이니까요. 두 번째는 일단 중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슬럼프 갔을 때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 시험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인원이 진짜 많거든요. 포기하시는 인원이. 그러니까 중도 탈락하는 인원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중간에 끈기가 좀 없는 분들 있잖아요. 하다가 나는 중간에 일을 끝마무리를 좀 못 짓고 그런 분들은요. 오늘 환불을 하셔서 가세요.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당장 환불을 해야지 환불 금액이 많아. 강의를 좀 듣고 책을 한두 권씩 받다 보면 환불을 해줄 게 없어. 그러니까 원래 자기 스타일상 뒷마무리를 못 짓는 스타일이시면요. 이 공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좀 다지시고 1년 공부기 때문에 중간에 강도의 차이가 있고 횟수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든지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그러니까 공부를 막 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한 5월달에 모의고사를 쳤더니만 개론이 30점 나오고 민법이 35점 나오네. 그러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격증 없이 평생을 잘 살아왔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하지 마라 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금부터 제가 슬럼프가 누구든지 온다 그랬으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자리 와주셨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슬럼프가 왔을 때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궁금해요? 슬럼프가 누구든지 온다 그랬잖아. 그 극복하는 방법이 막 궁금해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지 않으면 슬럼프를 극복하기 힘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만약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술을 한잔 하는 거죠. 술을 한잔 해야 되는 날이야. 근데 분명히 내 계획표에는요. 민법 2강을 갖다가 봐야 되는 날이야, 오늘이. 민법 2강. 그러니까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집에 가서 2강자를 보기로 했어. 근데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모임이 있어서 술 한잔 할 때 어떻게 해요? 술을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참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다고. 그리고 몇 차 가요? 2차 가고 3차 가고 4차 갑니다. 그러면서 수험생인 신분을 망각하고요. 마음에 그리낌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계획표에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요. 민법 2강 듣기로 했던 사람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벌써.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1차 먹고
2차 가자. 뭐 2차 가자. 2차는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내 집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획은요, 여러분들을 컴백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계획은 여러분들을 컴백홈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집에 슬럼프 왔을 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개업소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안에 들어가지 말고 손님인 줄 알아. 손님 아닌데 별로 할 말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유리문 밖에서 중개업자를 갖다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를 관찰해 보시면 그 중개업소 안에 있는 중개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겠죠, 그죠?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를 관찰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와, 참 보통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보통 사람.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교예요. 여러분들 출신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아니면 우리 아파트 단지든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학교 가면 플랜카드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몇 회 사법고시 학교. 공인회계사부터 안 붙어. 붙어요. 공인회계사부터. 공인회계사 얼마나 힘든데? 회계사부터. 회계사 안 붙어? 회계사 무시하는 거야 지금? 네. 회계사 옆에 신고한다 내가. 회계사 붙어요. 회계사. 심지어요. 공무원 때도 붙는 경우가 있거든. 공무원. 나는 봤어요. 공무원. 아버지가 자기 자식 공무원 돼서 너무 기뻤나 봐. 그래서 몇 동 몇 호 자녀분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는 경우를 봤어요. 구급 공무원도 근데 붙는 거 봤어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공인중개사 됐다고 자격증 시험 플랜카드 붙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보통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합격하는